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12,500까지 밀렸고 S&P 500도 0.7%. 역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텐데 뭐 전쟁 이슈가 가장 크고요. 뭐 금리 인상 이번 달에 시행이 될 거고 뭐 0.25%냐 0.5%냐 가지고 말이 있지만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0.25% 올릴 것 같습니다. 또 양적 긴축,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는 돈 푸는 속도를 늦추는 테이퍼링을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이 시행이 될 테니까, 시장에는 뭐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가라는 것은 매수세가 몰리면 오르는 거거든요. 기업이 실적을 잘 내도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악재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고요. 반대로 기업이 뭐 별 실적을 못 내도 돈이 그냥 흘러 넘쳐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면 주식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코인이 엄청 올랐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거품을 꺼트리겠다고 하니까 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건전한 하나의 조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할 겁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몇 달 동안 반토막 가까이 났고, 아마존도 꽤나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30% 이상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애플도 잘 버텨주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3% 가까이 또 빠졌고요. 나스닥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나스닥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소형주들은 더 많이 빠졌죠. 그나마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덜 빠졌기 때문에 20%대 하락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천하의 애플이 2.6%나 빠졌다고? 아마 의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가 전면 봉쇄가 됐는데, 여기에는 아이폰 제조 시설도 대거 포함이 됩니다. 특히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인 폭스콘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공급망 문제를 가중시켰고요.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뭐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보나마나죠. 완전히 개박살 났습니다. 퀄컴 7%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 3.5%, TSMC 2%, 마이크론 4.7% 폭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빠졌으니까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9%가 빠졌겠죠. 어제 정확히 9%가 빠졌고 27.9달러까지 주저앉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얘기할 때 뭐 복리의 마법이다, 시간 싸움이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빨리 투자하는 게 장땡이거든요. 사실 특히나 미국 주식처럼 정말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주식은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근데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주가가 싸졌다고 매수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반도체 전망이 어두워서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억울하게 빠지는 거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 반도체 전망이 어두워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쟁, 양적 긴축, 뭐 금리 인상, 온갖 정말 외부적인 악재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섹터가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나 금융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 사는 게 맞겠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엄청난 세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7.64달러에 소소하게 몇 주 매수했습니다. 제가 현금 보유량도 지금 많지 않은 데다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하진 않았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 저는 20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좌를 열어보는 게 무서워서 어제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뭐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확인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매수만 하고 어플창 닫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저도 사람인데 제 피 같은 돈이 막 푹푹 까이는 걸 보고 기분이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멘탈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뭐 또 후회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수익 보고 있을 때 팔아버렸어야 되는데. 아무리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지만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었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2년 동안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건 사실인데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고 그냥 존버했나? 절반이라도 팔고 그냥 현금화 시킬 걸 그랬나? 아니면 차라리 SQQQ 같은 인버스에 그냥 투자할 걸 그랬나? 정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야 소용없죠. 지금이야 결과를 다 아니까 껄껄하고 있는 것이지 막말로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여기서 반토막 날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전 재산을 인버스에 몰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가도 아마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아마 저는 그때도 대응하지 않고 존버를 할 것 같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존버하면서 낙폭이 클 때마다 분할 매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뭐 미리 현금화 시키거나 인버스에 투자하지 않은 걸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지금이야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지 만약에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지금보다 몇 배 올라 있으면 야 그때 내가 존버하면서 분할 매수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비관론자들 정말 신났거든요. 우리들이 지난 2년간 정말 상승장에서 몇 천만에서 몇 억까지 신나게 돈 벌 때 손가락만 빨았던 사람들이 하락장에 접어드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거봐 내가 뭘 했냐 미국 주식 거품 많다고 하지 않았냐 바닥은 아직 멀었다 뭐 이러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최종 매도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 후에 뚜껑을 까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비관론자한테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판단력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믿으면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긍정론자들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